안녕하세요. 정은조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전권 요구를 하고 지금 이제 사보타지 농성을 하고 있다시피 하죠. 전권 요구 뒤에는 촐랑이의 종로 출마 욕심이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뭄에 콩나듯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다는 얘기죠. 요즘 세상에 이제 믿을 사람이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합니다. 특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정직해 보이고 말도 그럴듯했는데 민낯을 들여다보면 추악하다 못해 악랄하기가 전문 사기꾼은 저리 가라. 얼굴 두껍기가 거북이 등 같습니다. 윤미향, 조국, 추미애는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내로남불당에 이제 원래 그런 인간들이 많이 모여들었으니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힘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홍준표 의원의 경선 후 태도를 보면은 저 역시 홍준표가 떨어지길 잘했다. 유권자들이 말은 안 해도 생각보다 엄청 똘똘하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국민들 실망시킬 수 있습니까? 정권 교체를 말할 때는 언제고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서 아군에게 총뿌리를 겨루는 발언을 하는 까닭은 또 어째서입니까? 숫째, 이낙연처럼 입을 닫고 나몰라라 하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대통령식이나 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의 발언입니까? 이게 유승민 씨가 입 다물고 조용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홍준표에게 저는 무척 실망이 컸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나중에라도 혹 선거운동을 도운답시고 나서봐야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선거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주는 게 아마도 도와주는 걸 겁니다. 나서봤자 유권자들에게서 국민의힘 그놈들도 참 별수 없구나. 내로남불당과 도낀 객낀 그런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홍준표가 선거 유세한다고 일찌감치 투표 포기한 사람이 투표하러 나가고 찍지 않을 사람이 180도 돌아서서 윤석열 씨를 찍겠습니까? 김종인 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씨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를 도왔습니다. 민주당과 대척점에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그 전신 새누리당에도 번갈아 몸담으며 대선과 총선을 진두지휘하기도 했고 돕기도 했습니다. 안철수도 도왔습니다. 한때 보수나 진보, 우나 좌를 가리지 않고 선거운동을 해서 그런지 본인 스스로는 보수다 진보다 우파다 좌파다 굳이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 좌우를 어우르는 중도 노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선거 때 나타나서 승리를 견인하는 선거 전략가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무슨 전략인지는 제 눈에 잘 띄지를 않습니다. 이분에게는 자유민주주의 외에는 뚜렷한 이념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보수, 진보, 우나 좌가 없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며 실용적인 경제 이념만이 이분이 갖고 있는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합니다. 중도. 우리가 쉽게 이야기는 하지만 선거를 100일 남겨놓고 있고 후보가 확정된 지금까지도 마음을 못 정하고 있다면 이는 중도라기보다는 무당층입니다. 특정 정당이 싫다 좋다가 아닌 정당 정치 개념이 없는 무당층입니다. 보수나 진보의 개념 자체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중도입니까? 무당층일 뿐입니다. 보수나 진보의 개념이 없는 층, 말하자면 무당층은 투표 기권율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죠. 누가 되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일깨워서 투표장에 나가도록 설득을 한다? 아니 꼬신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선거에서나 투표율이 65%를 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무당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당층과 달리 중도층은 보수 진보의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층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잘 모르겠다 라고 답하는 층은 제가 보기에는 중도가 아니고 무당층, 즉 정치에 관심이 없는 층입니다. 투표장에 얼굴을 안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중도층은 어찌 보면 로댕의 조각, 사색하는 인간입니다. 사색하고 고민하는 층입니다.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럿이 올려 정치를 상위에 올려놓고 티격태격하는 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도는 찾기 힘듭니다. 그나마 말없이 조용한 사람 중 몇은 중도가 아니라 흥미와 관심이 없는 무당층입니다. 이 중도를 끌어당기는 힘이 김종인 씨에게 있다는 말에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야 크든 작든 있겠지만 말입니다. 국민의힘 선거본부를 총괄하는 자리를 두고 대통령 후보와 밀고 당기는 모습에 국민, 특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 중에서는 실망이 큽니다. 실망은 양쪽 모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후보는 우유부단하다는 인상을 받고 김종인 씨에게는 지나친 욕심을 의심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든 매듭지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양측에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전권을 줘야만 그 자리를 맡겠다는 주장이 저는 참 의아합니다. 선거가 100일도 안 남았는데 설사 전권을 갖는다 해도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기능에 따라 분과별로 할 일이 나누어져 있는데 무슨 전권이 필요합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선거에 이기고 후보가 인수위원회를 꾸릴 때 또는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 무슨 지분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전권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본인 스스로 대통령 선거 때 도왔던 문재인을 강하게 비난한 적이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는 서운함이었습니다. 그 연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특보 정도가 아닐까 하는데 대통령이 이마저 권하지 않았다면 서운할 수도 있고 예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할 짓, 안 할 짓 다 베풀고도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듣는 사람을 미리 알아보고 기대했어야지 사람을 그렇게 볼 줄 모르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김종인 씨가 살살이 이준석 대표의 농간에 잠시 횟가닥한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내에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젊은 층 지지를 받고 있다지만 튀는 말솜씨, 진정성 없는 태도, 잦은 말 바꾸기, 대여 투쟁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무게감 있는 조정 능력을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릅니다. 이준석은 아마도 김정인의 강력한 추천으로 대통령과 런닝메이트로 여겨질 종로구에 출마할 욕심을 갖고 김종인 씨와 보조를 맞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모종의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이 갑니다. 하지만 종로에 이준석이 출마하면 안 됩니다. 촐랑촐랑 무게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올 경우 대통령 선거에 표를 몰아주기는커녕 깎아먹기가 십상입니다. 여권에 무게가 있는 후보를 달랑이 이준석이 상대할 수 있습니까? 종로구 출마자는 대통령 후보 덕으로 당선을 노리는 사람이 아닌 장렬히 전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후보를 몸으로 지켜내는 공격적인 전투력 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준석은 윈수같이 여기는 안철수를 노원 지역구에서 꺾고서야 국회에 진출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야 합니다. 제1야당의 당수로서 당당하게 소수당 대표를 꺾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안철수를 피하지 말고 안철수보다 낫다는 인정을 우선 지역구민들에게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대선 후보 지명도에 얹혀서 종로구에서 슬쩍 배지를 달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여차하면 김종인 씨 영입이 없이 선거 전략을 짜야 합니다. 김종인 영입은 자칫 이준석 종로 출마 문제를 만들어내서 당을 엄청난 분란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전선의 균열을 가져올 일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음 한구석에 지방선거도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도를 끌어안는 것이 필요하지만 김종인 씨 영입이 필요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선택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